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듯 따른 안도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1.63%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플러스 2.13% 상승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2.89%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7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전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41년 만에 최고치였던 9.1% 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수치였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8.7%에도 못 미친 수치였습니다. 휘발유와 연료유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물가 전반이 내려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변화가 없어 6월에 1.3% 상승과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됐고, 페드가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 누그러졌죠. 물가지표 발표 이후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지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8.5%의 물가 상승률은 기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페드가 연말까지 금리를 3.25%에서 3.5%까지 인상하고 내년에도 3.75%에서 4%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CPI가 자신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페드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9% 인상하고 내년에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라면서도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9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43달러 상승한 91.9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 또 보면요. 사실 지수가 워낙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 중에 이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 흐름 좋았습니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좀 낙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주들, 다행히 반도체 업체들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 일론 머스크가
69억 달러 규모 주식 매도 소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3%대 상승하면서 다시금 강한 흐름 살려내는 게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소비재, 유통, 운송, 항공, 여행, 카지노, 그리고 어제 조금 눌렸던 자동차, 전기차, 전지 관련주 모두 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빠진 종목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지수가 정말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또 영향을 받고 갭상승 크게 시작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사실 지지부진 좋지 않았는데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 차별 장세가 이어지거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붙어준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섹터가 어딘지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공부했던 태조 이방원 여전히 흐름이 좋았고 우리는 달콤한 수익을 챙겨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좀 흘렀다고 쫄지 않고 계속 흐름을 좀 지켜보는 연습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2,5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현금 확보에 집중한다라는 거 아시죠? 오늘도 또 이제 오전장에 강하게 시작하면 무조건 종목별로 다 체크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현금 확보해야 할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했구나 올라왔구나 잘라내자 이런 식의 마인드로 한번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막 뒤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박기 해놨던 종목들 올라오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수익 챙기고 또 이제 천천히 흐름 보면서 시장을 절대 급하게 쫓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오히려 2,5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야금야금 현금 확보해서 인버스를 갈아타는 전략으로 그렇게 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장도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주식 누나가 라이브 방송을 1시에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번 주 제가 화요일이었나요? 약속을 미뤘던 이 면접이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오전에 정해지면서 뒤에 스케줄들이 좀 어떻게 이어갈지 몰라서 제가 이번 주 오늘 내일은 휴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방송 스케줄도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양해의 말씀 구할게요. 그래도 응원해 주실 거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방송 시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정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꼭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일단은 지금은 올라올 때 수익 야금야금 챙기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 노려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수익 챙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식 누나가 없더라도 즐거운 시장,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또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오늘 시장 꼭 수익 많이 챙기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